자, 결국에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살짝 또 말씀을 드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 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수익에 대한 수익으로 가는 이제 힌트는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마이웨이 가시느냐 라는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은 마이웨이가 좀 많으신 것 같다. 아직은 좀 마이웨이가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금일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IT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또 이제 양대 테마, 이제 수소와 이제 경협,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죠. 짚어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보고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왜 집중해야 되는지, 왜 지금이 적기인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대나가나 떠들어져 깨는 것보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왜 지금이 기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어느 정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노려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젝 9418 스파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유이님도 반갑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가 한번 체크를 한번 떼걸어주면은 지금 오늘도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승의 기반에는 어디가 들어왔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요. 뭐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빛이 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IT 쪽이나 이제 제조업 쪽, IT나 이제 제조업 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뭐 IT 쪽도 뭐 하드웨어나 다 많이 들어왔어요. 충분하게 제약 쪽은 많이 약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죠. 지금은 외인들이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 좀 사주게 되면서 증시가 좀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런칭했나니요? 한지 지금 이제 5일, 6일째네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같이 사주고 있다라는 거. 연기금 뭐겠습니까? 국가에서 받쳐주는 거죠. 얘네도 어차피 개인적 투자자예요.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르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연기금 쪽에서 요 정도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IT 반도체 쪽에서 노리셔야 급등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떨어졌던 이유가 뭐죠? 이때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여러분들 계좌 우리 개박살나기 일보 직전 구간이었죠. 그죠? 일보 직전이었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개박살 한번 났었죠. 그죠? 지금 여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미중전쟁, 무역전쟁 부분도 있었고, 뭐 환율, 금리, 뭐 수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근본적인 원인은요,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는 외인들 비중이 가장 큰 나라죠? 외인이 나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 철수 없는 유리예요.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팥없는 호빵입니다. 팥없는 찐빵 여러분들. 그냥 외인이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 증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인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수익 좀 보고 있고 이제 가능성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외인들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인들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죠? 외인들이 어느 업종에 매수 들어오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반도체죠. 네, 스칼렛님 반갑습니다. 자, IT, 반도체 쪽에다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외인들이 여기서 왜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일단 밀어두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외인들이 들어와서 냄새를 맡고 있는 이 IT 반도체 쪽에 집중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근거적인 부분을 좀 예로 든다고 한다면요. 자, 우리나라도 어차피 보게 되면 거의 신혼국 증시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신흥국과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신흥국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개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흥공업국까지 해서 신흥국까지 왔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중요했던 게 우리가 지금 왜 지속적인 상승이 얘기가 되냐, 지속적인 상승을 왜 예상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요,
이때 외인들이 어디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제일 높게 주는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은행이죠. 그죠? 뭐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새마을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가는 게 뭐예요? 집에서 가까운 은행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저축해서 가장 불로소득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금리가 높은 회사겠죠. 높은 그런 은행이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금리를 높은 회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글로벌 자금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것저것 떠돌아다니는 뭐 외인들, 뭐 이제 사모펀드들, 투자회사들 이런 애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나라가 악화되다 보니까 외인들이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안전한 은행.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글로벌 자금 외국인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한 여기에 돈 맡기면 그래도 망하진 않겠다 라는 곳이 어딜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놨는데 국민은행이 나오네. 그죠?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애들이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애들이, 다른 애들이, 글로벌 자금들이 가장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나 뭐 이제 대내외 쪽 문제라던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자산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쵸? 미국이에요. 뭐 스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미국인데 우리 여러분들 그럼 얘네들이 돈을 나갔을 때 여기서 외인자본들이 나갔을 때요 외인자본들이 나갔을 때 미국으로 갔을까요? 우리나라 무섭다고 나간 애들이 우리나라 무섭다고 외인들 나갔죠. 그럼 외인들이 안전한 데로 가겠죠. 근데 미국으로 갔을까요? 얘네들 미국으로 안 갔어요, 여러분들. 얘네들 미국으로 안 갔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증시랑 같이 폭락했어요. 그쵸? 우리나라 증시 같이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돈을 쥐고 있었다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주머니에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왜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현금 보유를 얘네들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올까요? 우리나라한테 왜 들어올까요, 지금? 다 저점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희구사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네. 싸서예요, 싸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가 반도체 잘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나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한테만 조금 이제 나쁘게 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기업입니다. 굉장한 기업이에요, 삼성이. 그런 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한테 봤을 때는 반도체를 잘 만드는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싸졌으니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는 게 맞는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들어오는 거다, 맞다, 아니다? 지금 들어오는 외인들은 저점 노리는 거 맞겠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점이랍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 쪽으로 아직 안 들어가죠. 많이 자본들이 제약 쪽으로 많이 안 들어가죠. 제가 감히 제약주가 아직은 파동을 일으키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점에 대한 매수세 메리트를 아직 못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오고 외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다? 상승세 저점, 반도체가 이미 저점 구간에서 외인들한테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겁니다. 외인들이 얼마나 악독스럽고 표독스럽고 똑똑한 애들이고 못된 놈들입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맞아요, 안 그래요? 항상 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가면 걔네들은 나가고, 우리가 항상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고장난 시계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고장난 손가락도, 우리 고장난 매수의 손가락도요,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그게 언제예요? 완전한 저점일 때예요. 저점이고 외인이 들어오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맞습니까, 여러분들? 응?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다시피 우리의 고장난 손가락들도 여러분들의 그 말 안 듣는 매수의 손가락들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은 맞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 박자용이님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오신 거 늦은 거 아닙니다. 네, 나무님도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우리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못 가세요? 이해가 간가요? 안 가나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외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하고 얘네들이 같이 물 타고 가자라는 거예요. 얘네들과 같이 물을 타야 손해도 덜 보고 그나마 수익도 더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 부분을 조금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흥국,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우리 신흥국, 뭐 베트남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국가들 있죠. 뭐 남아공이나 그런 신흥국들에 대한 지수를 나타주는 자리. 잠깐만, 뭐야 얘?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들, 이거, 나 혼자 봐야지.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 집중하지 마세요.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왜 커져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뭘 수술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세요. 아이, 나이. 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뭐가 커요? 크기는, 눈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 여러분들. 나 집중을 다시 하고 갈게. 네. 흐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흐리지 마요. 왜들 그래요, 정말.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집중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부근에서 우리나라가 왜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했죠. 뭐 영어 써져 있는데 필요 없고요. 이게 신흥국 증시,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의 남아공이나 주변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와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증시의 영향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요 시기 때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이 신흥국들에 대한 자금들이 외인들이 다 나갔어요. 글로벌 자금들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경제가 다 내려가는 수준이었어요. 자, 근데 2019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들이 차고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상승해주고 있죠. 그죠? 상승해주고 있다가 딱 전고점 라인대에 부딪히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올라가 주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자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했던 외인들의 자금 유입들을요, 어느 정도 지금은 신흥국의 전체적인 그런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 그냥 가격이 싸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까지 다 싸버리니까, 저렴하니까 그대로 자금의 유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신흥국들의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신흥국들의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왜 도움이 되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제가 반도체 IT가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우리나라 주도 산업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면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 상승 여력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부분을 보아요. 뭐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아무리 지금 뭐 막혔다고 하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2018년도 우리나라 수출 성장 보면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우려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역으로 먹고 사나 맞습니다. 단따보니 대주주님,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하고 그냥 주변국들이 잘 살고 우리나라 교역하는 신흥국들이 잘 살면요, 우리나라는 잘 살게 돼요.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베스트 이제 단골 손님이 뭐였습니까? 중국이랑 미국이었죠.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버리니까 우리나라까지 위기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위기설을 약간 일축해주고 조금 밑에서 받아줬던 부분들이 바로 신흥국의 베트남이라는 국가입니다. 우리 베트남의 지난 연도에 2018년도에 아무리 경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연말에 아무리 뭐 무역전쟁이고 뭐고 다 우리나라 경제 힘들다 하더라도요, 이 베트남 수출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방은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생각만큼 우리나라가 버텨줬던 거고, 또 외인들의 자본 유입까지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우리 한국의 증시까지 충분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갈아 넣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상황, 어차피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면 뭐예요? 뉴스 항상 보시면 뭐 대내외적 악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예, 조현님 반갑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대내외적 악재로 위험하다, 저렇다 계속 얘기 나오죠. 근데 그 우려감이 어느 정도 지금은 상쇄됐다고요.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쇄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리가 더 나오기 전에 이미 외인들이 들어오는 지금의 저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계좌 역전에 50% 수익률, 100%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여러 상황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인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죠? 외인 자본이나 외인 기대는 게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백날 뭐 신기술 개발하고 신약 개발하고 뭐 기술 수출하고 이래봤자 다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켜줄 수 있는 외인들과의 교역, 글로 인해서 들어오는 외인들의 자금 유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점이 지금 그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점 부근에서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반도체에 대한 저점 유입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1선까지 확실하게 뚫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그나마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음성 안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재접속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죄송하지만 지금 뭐 다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안 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접속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들리시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안 들리겠군요. 바보 같은 짓 했네. 안 들리시는 분들은요, 재접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들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목소리로 안 들린다고 갔으면 재접속하라 그러면 제가 능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안 들리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 지금.
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노려야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 종목은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죠? 반도체 종목이에요. 자,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뭐 업종을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추세 전환된 종목들을 좀 크게 봐야 된다 그랬죠. 추세가 전환된 종목을 가져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지금 봤을 때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뒷목, 그러니까 멀게 들린다? 아니에요. 좀 잘 들릴 건데. 항상 뒷북 치는 이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수가 있는 게 왜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장세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겠냐면요.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봐야겠죠. 반도체 관련주들 뭐 폴더블 관련주들이나 폴더블 관련주들이나 그동안 움직였었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요. 특히나 이 3D 낸드 관련 쪽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딱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추세가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딴 데 볼 때가 아니에요. 딴 데 수익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지금 못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121선 이탈 구간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물량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동안 이 올랐던 상승세는 매물대로 인해서 설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21선을 그동안 못 넘어주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120선을 넘어주는 종목들이. 그죠? 자, 근데 최근에 이 120선을 뚫어주고 역세권 시그널이 나오게 되죠. 역세권 시그널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세권 시그널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상 역세권 시그널에 대한 이해를 봐야 된다면은, 자, 지금 어차피 장 상태가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가 보합권 이후에 상승 중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대장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어차피 증시라는 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지수의 캔들 하나하나가 수천 개의 종목들이 모여서 만든 매수세와 매도세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증시의 움직임대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노려야지만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 산업들이 올라가는 장세에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합권 이후에 상승 중에는요. 추세 전환이 되는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인들이 팔면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죠.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항상 뭐 저항대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었죠? 그죠? 무작정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없이 빠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인 매수세들이 이끌었던 종목들을 가져가니까 개인들이 매수세를 이끌었던 종목들을 가져가니까 여러분들이 큰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황금스타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외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을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큰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따라서. 그래서 요런 시그널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121선을 이탈해주지 못하는 종목, 상방으로 뚫어주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힘이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어주죠. 뚫어주는 움직임 들어오면서 거래대금 유입이 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2호선 라인 추세 전환선을 딱 뚫고 올라가주면서 역세권 시그널이 나오게 되죠. 역세권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상승이 시작이 되고 충분하게 저항 구간에서 고점 저점 구간이 나올 때 이 11선 부근에서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매수 타이밍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런 종목들만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노리더라도요. 뭐예요? 단기간에 급등수익 가져가는 건 여러분들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뭘로 말씀드렸습니까?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항상 추세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1선 지지 5일선 지지, 11선 지지, 21선 지지는요, 한 번의 파동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5일선 지지까지 나왔고, 11선 지지까지 아직 나올랑 말랑 안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궁한 발전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11선이 안 눌린 애들도 많고 21선 눌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숫자 1번 하고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중요한 내용도 말씀드리니까 채팅창에 숫자 1번 해주시고 집중 한번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 한 잔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정신이 팔려있고 다른 쪽에다가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다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밑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PSK란 종목도 있습니다. PSK란 종목도 그동안 쭉 상승해주면서 121선 위로 움직여주죠. 그죠?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죠? 근데 한 번에 반도체 떨궈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계속 하락해버립니다. 어떤 부분들, 어떤 선 지켜주면서 여러분들 이 121선의 매물대를 넘어가지 못하다가 최근에 어떻게 역세권 라인 새 추세선에서 딱 움직이게 되면서 역세권 시그널이 확인됩니다. 역세권 시그널 확인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5일선 11선 타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 그려주고 있죠. 121선을 정확하게 뚫어줍니다. 정확하게 뚫어줘요. 이건 뭐예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하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내어봤을 때는 지금이 정말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외인들과 같이 매집해서 같이 올라가서 같이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치킨이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 종목만 추격 매수한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종목에서 시세를 보여준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해서 단기 급등 수익 먹고 나온다, 이것도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은 종목 들어가면요, 우리 여러분들 괜찮은 방법입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큰 수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한다라고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걸 저는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줘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방법들까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그죠? 수익 중에서도 빠르고 크게 가는 아주 욕심쟁이들이세요. 그죠? 아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거의 욕심쟁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없는 정보와 없는 근거와 존재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인정들, 그런 상황들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서두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우리는 외인 자본들로 움직이고 신흥공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에 대한 자존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반도체는 이미 저점 구간에서 매집 중인 외인들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움직임들이 제약주 쪽으로도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50%, 100%, 진짜 150%, 200%까지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가는 진짜 그런 여러분들의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꿈의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르고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외인 수급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장에서 알았다. 왜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에 왜 모르셨냐면요. 외인 투자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제가 예상하는 한 이 시기 때 유입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제약주 올라갈 때, 그리고 남북경협 얘기 나올 때, 그때 유입된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또 계좌가 지금 박살나 계시는 분들, 작년 1월 이전부터 요번까지 투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주식과 지금 주식장은 달라요.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외인 수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지들끼리 냄새 맡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인들이 알아서 유입이 돼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여러분들이 여태와 같은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한다면요, 또 한 번의 개박살이 올 수 있고 더 큰 박살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증시는 이미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뭡니까? 저점에서 잡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종목 고점에서 잡는 게 좋아요? 저점에서 잡는 게 좋아요? 저점에서 잡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점에서 잡는 게 좋습니까? 저 때는 진짜 돈 다 벌었어요. 돈 못 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저점에서 벌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저점을 좋아해요. 그죠? 고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저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약간 그거라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점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내 계좌 마이너스에. 내 계좌 마이너스, 경협주, 수소차, 제약주, 이런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뭐 반도체만 믿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만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협도 좋아요. 경협도 좋고, 수소차도 좋고, 충분하게 나머지 뭐 제약주는 더군다나 더 큰 기대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게, 내 앞에 있는 수익을 놓칠까봐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바로 기회가 있는데 그걸 손뻗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주아리님 반갑습니다. 자,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요, 경협주도 이거 외담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협주를 언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뭐 반도체에서만 집중을 해주시는 거세요? 반도체만 하세요? 뭐 IT 반도체만 미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자,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하죠? 경협주 같은 거 언제 놀아야 되는지. 그건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협주는 언제 노릴 건지 제가. 어떤 경협주는 왜 노려야 되고 언제 노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냐면은요,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나오게 됐죠. 2차.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차 때는 그냥 인사만 했다면 2차 때는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실적인 사업적인 내용들이 오가야 됩니다. 사업 내용들이 오고 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남북경협의 랠리가 지금부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요, 일단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무방주 뭐 위지위기였어요. 영업차가 매수했다가 단기 수익권으로 그냥 바로 정리해버리고 다른 데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차는 실질적인 현 사업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대만이랑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만이랑 중국, 그리고 동독과 서독, 우리나라랑 지금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다시피. 근데 대만이랑 중국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얼마나 대립을 어떻게 했던 간에 왜? 도대체 무슨 부분까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대만이랑 중국이.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정경 유착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이라 경제적으로 유착하는 그런 관계들. 근데 이 대만과 중국은 정경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경이 분리가 돼 있어서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으로 완전하게 분리가 돼서 민간 기업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해요. 민간 기업들끼리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린 대통령들끼리 뭐 알아서 한다고 하겠지만 대통령은 알아서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진짜 여러분들이 뭐 철도 또 이제 뭐 건설 관련 시멘트 관련 이런 애들이 서로 간의 교류가 좋기 때문에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동독과 서독이 이제 합치게 됐었던 이제 동독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동독에 인력이 있고 서독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자본이 있어요. 그죠? 동독과 서독의 기술과 자본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합치게 되면서부터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남북 경협을 밀고 나가려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 2019년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를 가장 서두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카드를 들고 야당 쪽에서 엄청나게 까대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권은 남북경협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살려야 됩니까?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노려도 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 어디를 노릴 것이냐? 그 이후에서 어디 섹터를 노릴 것이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팁으로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방 말고 딴 방 가가지고 혼자 남북경협 매매할 때 충분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조림사업 관련이고요. 두 번째가 철도예요. 조림과 철도인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갈 수 있는 이제 건설 관련주들, 중소형 건설주들, 중소형 민간 투자, 중소형 건설주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철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철도가 왜 돈이 많이 드냐? 여러분들 지금 대북 사업 밀면은요, 대북 사업 밀죠. 그럼 뉴스에서 뭐라고 나와요? 뉴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또 북한 퍼주기다. 또 우리나라 7조 원 쓴다. 또 이제 몇 조 원이 나간다. 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근데요, 실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 나라의 뉴스는 어차피 야당 쪽의 의지로 나와요. 어차피 여당 내렸기 때문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분들 봤을 때는요, 철도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반면요, 철도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보는 거는요, 돈이 나간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왜 우리나라 돈이 나간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건 맞아요.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철도 연결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게 일단은 맞은 건 맞아요. 확실한 건 맞습니다. 유라시아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러시아 그리고 대륙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노릴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 부분을 이제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나오죠. 사실상으로 봤을 때요, 철도 같은 경우 때 가장 돈이 많이 든 게 뭡니까? 철도 사업을 하면 가장 돈이 많이 든다고 보는 거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토지 보상비고요, 철도 보상비. 그리고 두 번째가 인력비입니다. 인력비, 인건비. 철도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토지 보상비가 나오게 되죠. 2018년도에 무려 3천억이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 북한에 철도 보상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망망 그 엄청난 뭐라 그래야 돼, 그 무지의 땅에 여러분들 철도 보상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실상 봤을 때는 철도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어디서 데려와요? 인력 어디서 데려옵니까? 북한은 지금 일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 나와요. 그죠?
그러죠. 맞죠? 그리고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남북 경협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타당한 이제 그 조건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들었을 때 일단 남북경협 북미 정상회담 이슈 잘 나왔다. 북미 정상 이슈가 잘 나왔다. 비핵화에 대해서 선조치가 진행이 되고 미국 쪽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될 거는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대북 제재 완화라는 문제인데, 대북 제재 완화는요 결국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제 유엔에서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어디를 거칩니까? 이걸 어디를 거치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회를 거쳐요. 걔네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의회 하원은 뺏겼죠. 그죠? 하원 뺏겼죠. 상원과 하원 둘 중에 문제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트럼프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원까지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남북 경협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문제가 쉽게 뚫린다, 쉽게 해결된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남북경협 지금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조림 관련 사업과 철도 관련 도로 관련 사업, 시멘트, 민간 투자가 진행되는 모든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단기 급등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 보기에 노려야 된다라는 건요, 그건 저랑 좀 이따 정의원분들은 다르게 노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부분들 바로 반도체라고요. 그때마다 주식도요, 그때마다 날씨 비 오면 여러분들 비 오면 우산 쓰고, 햇빛 쬐면은 양산 쓰고, 또 바람 불면 여러분 바람막이 입고, 추우면 패딩 입고 다 하는데 증시도 지들 멋대로 변해요. 유기체라 지들 몇 대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포지션만 고수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올라갈 종목이 있는데 이거 노려야 돼요? 안 노려야 돼요? 이거 노려야 됩니까? 안 노려야 됩니까? 노려야 되겠죠. 노려야 돼요, 여러분들. 수소차가 잘 갔고요, 남북경협이 잘 갔고, 그건 맞아요. 그거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 18년 겪어오면서 18년의 하락장, 그리고 2019년도 초까지 겪어왔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겪어왔던 아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도 알아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뭡니까? 수익밖에 없어요. 수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다 말씀드리고 그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하고 싶죠. 말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수익도 습관이에요. 손실은 무뎌지고요, 수익은요 습관이에요. 손실은 내가 10% 20%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다가 30, 40%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체념하게 되면은요, 이게 5, 60%가 돼도 여러분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근데 그게 언제 와닿냐면요, 그게 언제 와닿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나 말고 다 수익 보기 시작할 때예요. 나 말고 다 수익 보기 시작할 때예요. 나 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종목들 다 가는 게 있는데, 저 종목 분명히 가는데 진짜 나도 갈 거 알고 있는데 매수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왜냐? 5, 60% 정도 다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손절하자니 그동안 기다렸던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여러분들 마음 이해한 거 맞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으면 맞다고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잘 알 것 같고요. 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손절을 못 쳤는지, 왜 신규 자금이 없는지도 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 저도 어차피 그 하락장 다 같이 했고요. 그때도 투자자분들 리딩 다 했고요. 다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선생님이 반 학급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항상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거, 나 있을 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저는 강조하는 거지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만 안 할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변화예요. 변화가 중요하고 그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믿어서 내 말이 타당성이 없어서 투자기재 천우인의 말이 어이가 없어서 제 말을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 그 방향성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장중 무료 방송 끝나고요, 바로 정혜원 방송 열었습니다. 정혜원 방송 열었어요. 방송 열어서 종목들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봤어요.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에 말도 안 되는 비중으로 말도 안 되는 손실을 계속적으로 얻어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가 다 일일이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다 어쩐지 안 봤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종목인지 몰라요. 근데 안 봐도 뭔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률이고 또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주식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해요. 주식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로. 저랑 계속 리딩 따라와 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랑 주식하면서 슬펐던 적 없습니다. 재밌어요. 손실을 봐도 적게 보고 재밌고, 수익을 봐도 많이 봐서 재밌어요. 근데 주식 재밌게 하려면요, 같이 따라와주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시장 우상향 보진 않아요. 보합권 봅니다. 파나스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식 재밌으려고 슬플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재밌게 내가 불로소득 얻고 재밌게 조금의 자금이라도 수익 보면서 얻어가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버티는 게 됐습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주식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버텨야 본절이라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게 저도 너무나 느껴져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결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오로지 수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는 어차피 수익으로 말해야 되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해봤자 수익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뢰를 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의 위기에서, 지금의 선택에서 좀 바꿔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아픔이랑 그렇게 아픈 과거들, 그런 과거들을 청산할 수 있는 진짜 근간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는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분들한테나 또 지인들한테나 항상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네가 변해야지. 성적 오리려면은 공부를 해야지. 응?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지. 왜 먹으면서 살이 찐다 하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한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본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계속 겁내하고 있는지까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제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뭐 아까 오전장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오후장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제 수익률을 자랑하고 제가 정방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전문가로서 어떻게 수익을 이끌어 갈 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용기를 좀 한번 내보셨으면 한다는 그 마음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제 말이 맞나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맞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그런 부분들이 맞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정방에 아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용기 내서 내일 다 종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내일 바로 매수 들어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 어차피 지금 제 계좌 수익률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예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심하면 한 60, 70%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익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다시피, 단기 눌림목 공략해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수익률이에요. 없는 손실률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수익은 단기 올랐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좋아하는지 알아요. 지금 어떤 패턴들 좋아하고 있는 건지. 네, 우측은 잘 안 들리시면 왼쪽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살짝 눌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눌리는 캔들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슈가 살아있으면 뭐 21선이든지 11선이라든지 종목 받고 종목 잡고 올라가는 이런 단기 급등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틀렸다라는 소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노리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에요. 자, 근데 방법은 내가 왜 찾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은 옳지 않아요. 이 방법은 지금 그냥 그렇게 받아가시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기로 먹어가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처방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해결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일 단타요. 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안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과 제가 주식이랑 단타를 하면서 수익도 먹고, 또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는 용돈도 벌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당일 단타를 쳐서 수익률을 쌓아가는 거지,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해결해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쵸?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50%에서 100%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적립식 수익이 가능해지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갖고 왔었던 마이너스 3, 40%의 수익률, 손실률, 주 60, 10%의 손실률 회복할 수 있는 진짜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메리트를 주고 있는 IT 반도체 쪽에, IT 반도체 관련 업종, 그 중에서도 2019년도 상반기 내내 이슈를 받으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노립니다. 왜냐? 지금이 저점이고 이미 수익 중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일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적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적기고,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들어오셔서 모든 종목들을 손절 저는 안 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방해도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손절 치라고 말 안 해요. 비중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답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수익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3%, 4%, 5%, 6%, 7%, 10%까지 계속 빠지는데 그걸 왜 들고 갑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병을 발견하면 병원을 바로 가시면서 종목에서 병을 발견하면 왜 고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빨리 고쳐야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도 맞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들을 조금 더 빨리 지킬 수 있는 게 지금 빠른 결단이고 빠른 선택이고 빠른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던 부분들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19년도 상반기입니다. 제가 장 같은 경우에도 증시도 계속 우상향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왜냐, 6월달에 반도체 상황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랬죠. 6월달에 지금 재고 물량 소화되고 나서도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디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지금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라도 우상향 타면서 눌림목 주면서 우상향하는 지금 구간을, 외인들이 들어오는 요 저점 구간을 우리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50%에서 100%까지 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적립식 수익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포트를 채워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5, 6월달 가서도 그때 잠시 반등장 저항 맞고 또 내려오는 장이 있어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정방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이 떨어져서 종목이 떨어집니다. 한 2, 3% 떨어져요. 근데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이미 10% 이상 다 수익 중인데,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눌리면 눌림목 구간에서 개인들 들어오겠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방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눌리면 어차피 개인 들어와서 우리 종목 더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그럼 더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했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밑에서 들어왔고 저점에서 들어왔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쵸?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맞다고 한번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물론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게 맞아요? 아니요? 주식에 정답이 없는 건 맞습니다. 주식에 정답이 없는 건 맞아요. 그죠? 주식에 정답이 없어요. 당연히 100%가 없는데 어떻게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회를 지금 찾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기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혔던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재료, 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손해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 볼 수 있게끔 다 진심으로 도와드리는 분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방 수익률이나 다른 수익률이나 어차피 이제 다른 우리 정방 회원분들 내일 새로 종목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지금 종목 들어가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수익들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그때는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점점 상승하는 모습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천우인이 그런 말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똑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성공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없이는 증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 이 증시도 살아나고 저도 직장을 안 잃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노릴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120선 이탈하고요, 역세권 시그널이 떠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로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방 수익률이 2주 만에 50% 계좌 수익률을 달성한 거예요. 아무 노력 안 듣고 아무 힘도 안 드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들 잡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잡았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고, 또 단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따라와 줬고, 그 단타 종목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요 구간들, 이 종목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종목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도 말씀드렸죠. EM코리아 수차가 올라갔던 위치,
EM콜의 숫자가 올라갔던 위치 정확하게 역세권 시그널이 뜨고요. 역세권 시그널이 뜨고 120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캐치가 됐죠. 캐치가 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200% 이상 급등까지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나와줍니다. 아직 시작 종목들은요, 아직 요 구간이에요. 아직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익들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 요 구간입니다. 충분하게 눌림목 다시 나오고 나서 11선 부근에 터치하고 다시 한번 급등 나와줄 수 있고, 11선 터치 급등 나와줄 수 있고, 지금부터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요 구간일 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보시라는 겁니다. 역세권 시그널은 당연히 정방 회원분들한테만 드리죠. 당연히. 그리고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EM코리아 같이 200% 수익력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EM코리아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투자차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밑에서 잡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급등 수익 50% 100% 누릴 수 있는 수익들 가져갈 수 있어요. 역세권 시간을 탐나면 가져오세요. 오셔서 저랑 공부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알아서 선침해 배워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역세권 라인 위쪽에서 시그널 뜨죠? 시그널 뜨고 나서 지금 121선 돌파 움직임 나와주죠. 돌파 움직임 나와주면은 알아서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5일선 11선 지지받으면서 충분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 이 구간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10%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올라가는 수익 그대로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수익권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요리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알아서 종목들은 이슈 받을 때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5일선, 11선, 21선 이 역세권 라인까지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